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설명하다 세설TV의 세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수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분수 효과는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성장 이론 중 하나인 낙수 효과와 그 반대인 분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설TV! 첫 번째, 낙수 효과. 이 그림을 보면 낙수 효과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컵을 산처럼 쌓아놓고 물을 드립다 붓고 있죠? 물 아니고 와인인가? 어쨌든 낙수 효과란 대기업, 재벌들과 같이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중소업체들과 하청업체들도 돈을 많이 벌고 직장인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점차 그 영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를 말합니다. 꼭대기에서부터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아래층도 차례차례 성장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인 분수 효과는 무엇일까요? 현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 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낙수효과는 위에서부터의 성장, 분수효과는 아래에서부터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나요? 낙수효과? 분수효과? 자, 그러면 두 효과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낙수효과의 단점은 대기업, 재벌 등에게 집중되었던 경제적 이익들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제일 위의 잔이 엄청 커져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많이 넘치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득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수효과의 단점은 뭘까요? 분수효과의 단점은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인건비가 비싸지는 반면에 효율이 낮아져서 고용률이 줄어듭니다. 알바를 썼을 때 10만원을 벌었던 걸 이제는 5만원만 벌게 된다면 인건비 대비 효율이 낮아지는 것이겠죠? 또 국가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높아집니다. 회사들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파산에 이르거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두 이론 모두 단점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분수효과의 단점이 낙수효과의 단점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낙수효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직원이라면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아니면 대기업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나라 전체가 쫄딱 망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당연히 낫잖아요. 자, 아까 우리나라가 분수효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리 났습니다.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소득주도 성장,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최대한 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낙수효과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쪽으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기업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물이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돈 들어오는 구멍이 많아지면 밑으로 흐르는 돈도 따라서 많아지겠죠? 우리나라도 페이스북, 페이팔, 알리바바 같은 국제적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쪼매난 나라를 벗어나서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법과 규제를 풀어서 말이죠. 이 주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첫 번째, 낙수효과는 위에서 아래로의 경제성장, 분수효과는 아래에서 위로의 경제성장. 두 번째, 분수효과보다는 낙수효과가 낫다. 세 번째,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때려치우고 돈 들어오는 구멍을 많이 만들자. 끝!